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의식 가운데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집단 무의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고을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동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작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저녁밥을 먹으면서 어느 날 밤에 나와 아내는 킥킥 웃었습니다. 광주 5.18 민중항쟁의 참혹한 사건들을 끈질기게 형상화시킨 바 있는 임철우의 소설 한 대목을 이야기하면서 웃었어요. 광주 한복판에 있는 어떤 병원에 불륜의 성행위를 하다가 배가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남녀가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광주 안에 음험한 냄새처럼 흘러다녔습니다. 그 년놈은 아무 여관에서 혼이불에 감싸인 채 은밀하게 앰뷸런스에 실려갔단다. 사람들은 배가 붙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벌거벗은 남녀를 보려고 그 병원으로 몰려들었다. 병원 앞 도로는 인산 이내로 막히었고 병원은 몰려들어 수군거리며 기웃거리는 그들로 하여 의료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핸드마이크를 들고 군중들을 향해 자기 병원 안에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입원해 있지 않다고 해명하면서 돌아가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고지들으려 하지 않고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창문 틈으로 넘어다보고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어 경찰을 불렀다. 기동경찰은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려들기 때문에 병원 측과 경찰들은 아예 병원 출입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환자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언금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썼을까요? 아내의 물음에 내가 말했다. 글쎄 그때 그런 비슷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임철우 씨가 그것으로 소설 한 편을 써야겠다고 하더니 결국 그것을 썼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명작이에요. 임철우 씨는 참 의문스러운 데가 있는 작가예요. 그 사람 아마 그 소설을 쓰면서 혼자 킥킥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 밑바탕에는 한과 분노가 깔려 있어요. 그 음험하고 괴이한 소문이 흘러다닌 것은 5.18 민주항쟁 한두 해 뒤였다. 전두환 정권의 경찰들은 삼엄하게 거리를 지켰고 모든 언론은 막혔고 그 어떠한 시위도 금지되었을 때였다. 그때 5.18 희생 유족들은 철저하게 미행을 당했고 대통령이 광주 순방을 할 때면 형사가 그들을 미리 불러서 차에 태워 멀고 먼 시골 들판이나 강변에 데려다 놓고 휙 돌아가 버리곤 했다. 유언비어나 괴이한 소문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발로이다. 유언비어의 속성은 진짜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과장되어 흘러다닐 수도 있고 전혀 사실무근의 말이 굴러다니면서 털이 나고 손발이 나고 날개가 붙어서 세상을 풍미할 수도 있다. 많은 사상자를 낸 5.18로 말미암아 광주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받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계속 억눌림을 당한 까닭으로 정신적인 울분과 공황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그 괴이한 소문이 흘러다닌 것이었다. 말하면 집단 무의식으로 그런 괴이한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저녁밥을 먹고 토굴로 올라오면서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그 괴이한 소문은 일종의 비틀리고 꼬인 한풀이의 한 가지예요. 토굴 뒤편 산기슭에서 아카시아 향기가 날아와 코와 가슴을 수렁거리게 한다. 산기슭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지천으로 늘어서 있다. 구린내와 매연 냄새, 아니니 향기를 맡으며 산다는 것은 행운이다. 가슴 깊이 향을 마시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서쪽 하늘에 황금색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 별은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 싶다. 중국 옛 시인 구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 홀로 깨어 있다라는 시구가 떠오른다. 임채로 씨의 소설 속에 들어있는 문장 하나가 어렴풋이 생각난다. 이것은 임채로 씨의 소설 속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눈 부릅뜬 반딧불이가 밤하늘을 홀령처럼 날고 있었다. 그 소설 속의 이 문장, 세상이 흉흉하면 유언비어는 그 문장 속의 반딧불처럼 세상의 비가시적인 허공을 눈 부릅뜨고 킥킥거리면서 날아다닌다. 그렇다면 얼마 전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 부릅뜨고 우리들이 비가시적인 영혼의 허공과 사이버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괴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가 쓴 에세이 5월의 반딧불이라는 제 에세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집단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폭력에 의해서 닫혀진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흐르는 불만족과 분노가 알 수 없는 구멍을 찾아 폭발하는 것은 유언비어이다. 광주 한복판에 있는 어떤 병원에 불륜의 성행위를 하다가 배가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남녀가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광주 안에 음음한 냄새처럼 흘러다녔다. 그들은 무슨 여관방에서 혼이불에 감싸인 채 은밀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병원으로 갔단다.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전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벌리면서 한풀이를 한다. 그것이 집단 무의식이다. 집단 무의식은 이와 같이 뿌리도 뭣도 없이 그 시원이 누군가가 말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가 말한지도 모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괴물처럼 유령처럼 흘러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들뜨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와 같은 일인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그 어느 고을 사람들, 어느 민족을 움직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 무의식이.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은 불만족이 가득한 민족, 어떤 공포에 들리거나 독재 사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가령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단군 신화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집단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단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살아가는 참된 삶의 실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진실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가 또렷하게 있는 시인이나 작가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그것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참작하면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창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약간 짧은 듯 하지만 그러나 재미있었죠. 오늘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